네, 2일차 수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서식 주는 건데요. 얘는 이제 테두리 넣고 병합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거를 가지고 교재 80 있는 이쪽에 있는 것처럼 서식을 주겠다 이런 거죠. 자, 일단 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요렇게 제목이니까요. F10까지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일단 합쳐야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게 되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됐고요. 만약에 병합을 했는데 내가 범위가 잘못돼서 다시 병합 해제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렀던 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시 또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보니까 진하게 되고 막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한 스타일을 미리 여기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셀 스타일인데요. 셀 스타일.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자세히 단축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목에 대한 스타일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많이 써요. 제목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목 1. 그러면 글꼴이 이렇게 되고 밑에 밑줄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제목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별 눌러가지고 전부 다 모든 셀을 선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짧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가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블록 잡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잡고 일단은 테두리부터 한번 줘보겠습니다. 테두리. 자, 일단 여기 테두리 옵션을 눌러서 보시면 예,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예, 굵은 상자 테두리 눌렀어요. 그리고 블럭 해제를 해보면 예,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가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잡아서 위와 아래는 이중선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단추를 눌렀더니 위와 아래 한꺼번에 이중 테두리가 들어가는 건 없네요. 아래쪽 이중 테두리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자주 쓰는 테두리가 없다면 맨 밑에 있는 다른 테두리로 내려가시면 돼요. 다른 테두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예, 처음 이렇게 저기를 클릭하면 조금 늦게 뜰 거예요. 빙글빙글 돌다가 그러면 셀 서식에 아이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테두리 눌러서 다른 테두리 너무 늦게 뜨니까 셀 서식의 테두리 탭으로 바로 들어온 거고요. 그죠? 일단은 선 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이중선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중선을 클릭하면 거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어디다 적용할래 이런 건데 여기 테두리 단추 얘네들을 눌러서 직접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엑셀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바로 클릭도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보기 창에서 위와 아래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그죠? 위와 아래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블럭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위와 아래는 이중선이 들어갔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요렇게 잡으셔서 오른쪽 선을 이중선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눌러서 오른쪽을 이중선 넣는 건 없으니까 다른 테두리 들어가게 되고요. 선 스타일을 이중선 선택하시고 범위 잡은 것에 오른쪽에 적용할 거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입니다. 자, 블럭 해제했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관련 부처는 블럭을 잡으셔서 예,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배경색이에요. 셀 배경색, 페인트 통 눌러가지고 예, 원하시는 셀 배경색도 넣어보시고요. 블럭 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아, 여기도 있네요. 합계에도 보니까 똑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계를 잡고 합계 행을 잡았어요. 우리 똑같은 색 칠하려고 페인트 통 눌러서 보니까 어떤 색인지 헷갈리죠? 예, 그럴 때 우리 방금 한 거 다시 반복 실행하겠다 단축키가 뭐였어요? F4였습니다. 그쵸? F4 눌러주시게 되면 방금 색칠한 색으로 다시 실행을 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얘는 세 자리마다 컴마 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세 자리마다 구분 기호.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홈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얘. 쉼표 스타일. 정말 많이 쓰는 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쉼표 스타일 눌러주고요. 자, 백분율은 비율이니까요. 블록 잡으셔가지고 여기 1까지 잡으셔야겠네요. 예, 백분율 스타일 퍼센트 눌러주시게 되면 백분율 됐어요. 예,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소수 자릿수 늘림 단추. 이거죠. 자릿수 늘림 단추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예, 자릿수까지 늘려줬고요. 자, 다음은 요거예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얘인데요. 얘네들 보니까 우리 그 한글로 말하자면 이렇게 양쪽 끝이 글자 수에 상관없이 같게 끝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한글로 말하자면 한글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보시겠어요?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예, 한글에다 갖다 붙여볼까요? 여러분들 한글에다 갖다 붙이셨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블록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했어요. 그리고 한글창 실행하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줬는데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여러분들 요 표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여기 예산총액에 이렇게 뭐가 하나씩 이렇게 띄어져 있나요? 한 줄씩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내려가 있어 보이잖아요, 셀에. 그러면은 이거 마찬가지 아까 우리 이렇게 블록 잡고요. 한글에서는 편집 탭에 있어요. 편집. 편집에 보시면 여기 찾기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그룹에 보면 찾기가 있죠. 찾기. 얘를 눌러서 찾아 바꾸기. 이게 아까 우리 그 바꾸기 엑셀에서 바꾸기랑 똑같은 거예요. 찾아 바꾸기. 그러면 찾을 내용에다가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바꿀 내용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면 되겠죠. 그럼 스페이스바를 지워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 바꾸기를 몇 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할까요? 찾음 눌러서 바꿔주시면 아까 그게 이렇게 막 스페이스바 눌러져 있던 게 전부 다 지워지고 없는 거죠. 됐어요? 네네. 자, 한글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양쪽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한글 문서 만들 때 말이에요. 예, 이거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진짜 띄고 1 띄고 막 이렇게 입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글에서는 어디냐면 예, 서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식. 문단 모양으로 들어갈까요? 마찬가지예요. 서식 탭에 와서 문단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단 모양. 그러면 정렬 방식에 보시게 되면 얘예요. 얘. 배분 정렬이라고 돼 있는 거. 배분 정렬을 딱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보시면 배분해서 되죠. 이렇게. 그런데 너무 막 벌어진 느낌 들죠? 그쵸? 그럴 때 왼쪽 오른쪽 여백 당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에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여기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오른쪽 여백을 하셔도 돼요. 오른쪽 눌러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셔서 예, 배분 정렬을 하는데 왼쪽에 10포인트만큼 여백 주고 오른쪽에도 10포인트만큼 여백 주고 그 안에서 배분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그 안에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통일부 예를 들어서 통일부처예요. 글자 수가 하나 늘었어요. 통일부처 이렇게 늘어도 어때요? 그 글자 수에 맞춰서 알아서 배분하는 거니까요. 늘거나 줄거나 상관없이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다시 뭐 통 띄고 일 띄고 이렇게 입력하면 다 지워줘야 되잖아. 글자 수 늘어나면요. 네. 그게 없애는 게 이제 이 한글이고요. 한글의 배분 정렬이에요. 한글에서는. 여러분들 그 생각난 길에 설명해도 되죠? 자, 만약에 이거 전부 지워볼까요? 밑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전부 지워볼까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느 직원이 작업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전산직 직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밑에도 464만원, 이게 446만 4천원.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직원, 그 직원이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복사해갖고요. 이렇게 복사해갖고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얘도 채우기가 돼요. 한글도 표 안에는 자동 채우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표 안에서 자동 채우기. 그게 뭐냐면, 자, 이게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잡고요. 블록 잡고 A 눌러보세요, A. 어때요? 그냥 자동 채우기 촥 다 되는 거예요. 표 안에는 자동 채우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200만원 써볼까요? 2000000. 예, 이항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예. 그리고 밑에는 300만원이에요. 100 30000 이렇게 300만원. 그럼 100만원씩 증가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우리 엑셀에서는 두 개 잡고 채우기 핸들 만들어서 채워주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동 채우기가 뭐였어요? A였잖아, A. 근데 혹시 잊어버리시게 되면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여기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표 자동 채우기가 단축키가 뭐예요? A잖아요, A. 그래서 A 눌렀던 거거든요. 표 안에 자동 채우기다 이런 뜻이에요. 눌러보시면 하나씩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채우기 하듯이 표 안에서는 한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우리 2010은요. 한글 2007이죠. 2007은 일일이 컴마 찍어야 되죠. 그때 2010부터는 자리점 넣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블록 잡아보시고 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여기 천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누르면 이렇게 콤마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져요. 2010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전에 되게 불편했잖아요. 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표 안에서는 엑셀처럼 채우기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배분 정렬 이런 것들 글자 수에 상관없이 배분 정렬 이것도 설명해도 괜찮죠? 많이 쓰실 수 있는 기능이다 생각하고 예, 자 우리 여기 다시 엑셀로 돌아오겠습니다. 엑셀로 돌아오셔서 얘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블럭을 잡고 셀 서식의 맞춤 탭으로 가야 되는데요.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셀 서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맞춤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셀 서식의 맞춤 탭으로 아니면 네, 취소 누르고 나와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홈 탭에 있다면 여기가 맞춤 그룹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옆에 조금만 여기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맞춤 탭으로 바로 이동해달라는 얘기예요. 대화 상자로 이동해달라.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셀 서식의 맞춤 탭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내가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셀 서식의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탭으로 바로 가달라 이 뜻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맞춤에 있는 여기 표시 형식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맞춤에 있는 탭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로를 정렬할 거니까요. 가로에서 보시면 가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 한글의 배분 정렬처럼 하고 싶거든요. 뭐 누르면 될까요? 대부분 뭐 누르면 될까요? 그러면 양쪽 맞춤이요 이러던데 양쪽 맞춤은 아니고요. 균등분할이에요. 균등분할. 자, 균등분할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들여쓰기가 여기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나오면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선에 너무 가까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1포인트만큼 하겠다라고 주시면 양쪽이 1포인트만큼 들여쓴 상태에서 예, 균등분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포인트 하시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1포인트만큼 양쪽을 들여 써주고 그 안에서 균등분할 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통일 붙여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고 엔터 눌러주면 뭐 글자 수에 맞춰서 균등분할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테이블의 이 표의 양쪽에 왼쪽 오른쪽 선을 없애고 싶어요. 왼쪽 오른쪽 선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예, 다시 블럭을 잡고 예, 테두리로 들어가서 다른 테두리 들어가신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을 없앤다 했으니까 왼쪽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없어져요.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선 없어졌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선이 없어질 거예요. 선 없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습 여기만 하고요. 요거만 할게요. 실습 1 88쪽에 있는 건데요. 자, 얘는 다른 거는 저긴데 일단 얘는 보시면 여기 구분 요렇게 블록 잡아 주세요. 요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전은 요렇게 드래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고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식품 드래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의류 합계는 옆으로 요렇게 되겠죠?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한꺼번에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게 되면 됐고요. 여기 이렇게 모든 테두리 눌러보고 바깥에 굵은 상자 테두리 눌러보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해도 되나요? 바깥에 굵은 상자 테두리 되네요. 네. 왜냐면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으셔서 바깥에 굵은 상자 테두리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얘 마찬가지 얘네들 마찬가지 아까 균등분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춤에 대화 상자 표시할 거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가로에 균등분할 너무 바짝 붙으니까 들여쓰기 1포인트 정도를 해라. 네. 네, 두 줄로 됐더라. 그럼 열 너비를 늘려주시면 되죠.
자, 요거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가볼게요. 블럭 이렇게 잡고 표시 형식에 있던 요거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 요 화살표 누르면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바로 온 거거든요. 그럼 숫자를 범주에서 숫자를 선택하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할 거고 음수는 가로가 들어있네요. 가로에다가 빨간색. 음수 표현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이거든요. 빨간색으로 표현하면서 마이너스로 할래? 가로를 넣을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음수는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서식을 줌으로써 눈에 이렇게 빠리빠리 드는 거죠. 아, 여기는 마이너스가 난 거구나.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실습 2에 보면요. 요 내용처럼 만들어 보라는 건데 여기서 요거요, 요거. 우리 그 왼쪽에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예산 현황인데요. 사회복지에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거를 표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할 때 뭐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얘예요. 맞춤 그룹에 보시게 되면 요거 맞춤 그룹에 얘예요. 여기 보시면 내어쓰기, 들여쓰기 이 단추라는 거거든요. 들여쓰기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내어쓰기 하시면 돼요. 이게 보건에는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관한 거 들여 써줘야겠죠. 들여쓰기 이러면은 이렇게 계층 구조로 돼가지고 훨씬 더 보기가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합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합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의 숫자로 가셔서 세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마이너스는 어떻게 표시할래? 우리 회계상 마이너스는 이렇게 빨간색에 이렇게 표시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기호 붙이고 빨간색 이게 아니라 가로에 이렇게 표시해요? 잘 몰라. 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아마 이게 마이너스라는 뜻인가 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도록 하고요. 안 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네, 자, 지금부터는 다양한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시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몇 쪽이냐면 89쪽쯤 봐주시겠어요? 89쪽. 88쪽, 89쪽인데요. 88쪽에 보면 다양한 표시 형식 만들기. 그래서 표시 형식이란 문자나 숫자를 셀에 입력할 때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셀의 값을 입력한 후 표시 형식을 적용하면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셀 서식 보신 그 대화 상자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 그 90쪽에 있는 거, 그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사용되는 기호라고 해서 표시 형식 기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 5개를 하시고, 예, 반짝반짝반짝반짝 무지 중요한, 기호들이에요. 아, 반짝반짝 거려놔 주시면, 90쪽에 있는 그 네모 표입니다. 표. 네, 거기 보면, 자, 일단은 숫자에 쓰이는 사용자 정의 기호가 샵이나 0이나 물음표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샵이나 0이나 물음표가 있다. 샵은 유효한 숫자를 표시하고, 무효한 값은, 값 0은 표시하지, 무효한 값 0은 표시하지 않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샵이라는 거는 숫자를 표시하는 서식 기호인데, 0은 표시하지 말라라는 서식 기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0은 모든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예, 자릿수를 맞춤? 예, 0은 거기다 좀 써놔 주시겠어요? 0은 0으로 표시해줘요. 0은 0으로 표시해주라는 그런 기호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는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여 정수 부분과 소수점 이하 부분의 위치를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일단은 예를 보면서 해볼 테니까요. 예, 거기 일단 저기 하고, 그러니까 샵하고 0하고는 차이는 뭐냐면 숫자를 표시하라는 서식 기호이긴 한데 샵은 0을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0은 0일 때 0을 표시하라는 기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표시하는 서식 기호는 골뱅이란 얘기예요. 골뱅이 at. 예, 문자를 표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YMD가 있는데 Y는 연도를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M은 월을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D는 일을 표시하라는 얘기래요. 자, 그 다음에 DDD가 있고 AAA가 있는데 뭐냐면 D는 요일을 영문 3글자로 표시하라는 얘기고 D가 4개이면 요일을 영문으로 플레임으로 표시해라. 먼데이면 먼데이 다 써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D를 3개 쓰면 MOM만 써라 이런 얘기예요. 3글자. 그죠? 그 다음에 A를 3개 쓰면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는데 월요일이면 월만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A 3개는. A를 4개 쓰게 되면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월요일 다 쓰라는 얘기예요. 플레임으로.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예를 보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표시하라는 건데 H는 시간을 표시하라는 거고 M은 분을 표시하라는 거고 예, S는 초를 표시하라는 거고 대괄호를 하고 H는 누적 시간으로 표시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예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기타에는 대괄호를 넣고 하면은 조건이나 색깔을 입력하는 거고요. 언더바를 넣으면 간격을 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예, 별 뒤에는 입력한 문자를 셀 너비만큼 채우라는 거고요. 예, 세미콜론은 항목을 구분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식 기호를 보고 예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모든 셀에다가 79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요렇게 블럭 잡고 7900 쓰시고 컨트롤 엔터 하시게 되면 블럭 잡은 셀에 모두 다 채우겠죠. 우리가 일단 입력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근데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자리마다 구분 기호를 넣어라 라는 거는 당연히 뭐 이거 쉼표 스타일 예, 홈 탭의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7900인데 여기처럼 왼쪽처럼 통화기호를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통화기호. 예, 그래서 통화기호를 넣는 건데요. 일단 요거 퍼센트 앞에 100분율 스타일 앞에 있는 거가 통화 표시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 표시 형식이에요. 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걸 눌러보면 얘는 통화기호를 넣긴 했는데 그 셀의 맨 앞쪽에 이렇게 원자 기호를 넣어요. 너비의 제일 앞쪽에다가. 근데 여기 왼쪽처럼 딱 붙여라 그런 거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많이 쓰는 표시 형식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통화라고 되어 있는 스타일이 보이실 거예요. 통화. 회계가 아니라. 네, 눌러서 처음 누르면 조금 늦게 떠서 빙글빙글 돌다가 떠요. 네, 통화라고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금액 앞에 이렇게 통화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스타일이랑 통화 스타일의 차이는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7,900원 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7,900원 정. 그러면
자, 셀 포인터를 두고 여기에 7,900 원정이라고 표시하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표시 형식에 있는 요거 화살표. 예, 대화상자 표시 아이콘이라고 했어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 탭으로 바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 요거 눌러보세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게 뭐 전화번호 늘어나는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자, 요거 숫자를 한자로 표시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미리 보기를 한번 보세요. 7,900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숫자를 한자 갖은 자로 표시해라 선택하게 되면 7,000 아까랑 좀 다르죠. 한자가 7,900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숫자를 한글로 표시해라를 선택하게 되면 7,900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되게 신기했었는데 어머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지가 바꾸지 이랬는데 자, 어쨌든 서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거 숫자를 한글로 하고요. 근데 여기 7,900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뒤에 원정이 붙었잖아요. 원정. 그죠? 요렇게 선택을 해놓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는 거죠. 사용자 지정. 그러면 그 표시하는 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표준 뒤에다가 커서 찍어 놓고요. 원정이라고 넣고 여기 미리 보기를 한번 보세요. 7,900 원정이 이어서 붙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때 7,900 원정이에요. 자, 여기에 값을 7,900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153만 4,560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작아서 길어서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세요. 153만 4,560 원정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셔서 기타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숫자 한자 갖은 자로 표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숫자 한자 갖은 자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1,000 이렇게 읽지도 못하겠네. 153만 4천 이렇게 알아서 표시를 해줘요. 자, 이번에는 요 밑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잡고요. 자, 블록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비어있는 셀에다가 일단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뭐 원래는 5, 0, 52, 100 이렇게 입력한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예, 표시 형식 적용 예처럼요. 5세, 0세, 52세, 100세, 세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시 형식으로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5세라고 쓰고 싶어서 5라고 쓰고 세자를 붙여서 입력을 한다면 입력할 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버려요. 그죠? 문자가 된다는 얘기죠. 문자. 그럼 만약에 이 나이를 전부 더해라. 이렇게 나이를 전부 더해라. 이러면 얘가 지금은 이렇게 더해지지만 문자는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문자니까 0세, 52세, 100세를 직접 입력했다면 세자를 붙이고 싶어서 예,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표시 형식인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블록을 이렇게 잡고요. 블럭을 이렇게 잡고 자, 표시 형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어느 범주에서건 뒤에 세를 붙여라 이런 형식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얘가 지금 들어있는 게 숫자죠. 여기 셀에 들어있는 내용이 숫자잖아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뭐라고 했냐면 샵이나 0이나 물음표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쓰셨다면 셀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뒤에 세를 붙여줘. 한글로 세라고 쓰시는 거예요. 숫자를 그대로 표시 샵을 썼어요. 샵하고 세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5세, 52세, 100세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0인 거는 어떻게 됐어요? 0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샵은 숫자를 대신하는 서식 기호긴 한데 0은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0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새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0은 0세로 표시해줘야 돼요. 이럴 경우는 뭐 하면 되겠어요? 샵이 아니라 숫자를 대신하는 서식기호 0을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서식기호예요. 서식기호 0을 써주시고 세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럼 0세 이렇게 쓰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때요? 0은 아까 0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샵하고 0의 차이가 이거다라는 거를 해주시면 되죠. 이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어떤 계산 결과가 0이 나오면 거기 다 뭐라고 나와요? 000000 막 써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인쇄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전부 0000 찍히잖아요. 보기 싫죠? 아니야, 난 0은 표시하지 않을 거야. 그럼 거기 서식기호를 뭘 넣어주면 돼요? 샵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을 거야. 그러면 샵, 컴마, 샵, 샵, 샵. 아니야, 나는 찍어야 돼. 0을. 그럼 뭐 하면 돼요? 샵, 컴마, 000. 이렇게. 아니면 샵, 컴마, 샵, 샵, 0.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샵하고 0의 차이가 이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얘가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문자 세가 붙은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는 여기 보세요. 셀 포인터를 두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실제 데이터는 세가 없어요. 표시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5라는 숫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보기 때문에 얘를 더해라. 블록을 잡아서 자동합계 단추를 눌러서 더해라. 그러면 전부 더해줘요. 연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직접 5세, 0세, 52세 이러면은 더하라 그러면은 더할 수가 없으니까 뭐 0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얘.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릿수를 번호 자릿수를 꼭 4자리로 맞추고 싶은가 봐요. 4자리로. 그래서 앞에 이렇게 유효한 것들은 그대로 두고 자리 앞에 저기 한 것들은 다 0을 붙이란 얘기예요. 0을. 그죠? 0001, 0010, 0 이렇게 4자리. 자, 그럴 때 블럭을 잡고 우리가 그냥 있잖아요. 여기다 옆에다 해볼게요. 만약에 서식을 안 주고요. 내가 000 4자리를 쓰고 싶어가지고 직접 000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엔터를 해보시면 어때요? 숫자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0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4자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거죠. 예, 블럭을 잡으시고 예,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G/ 표준이라는 얘기는 일반이라는 의미예요. 입력한 일반 의미이고요. G/ 표준은 지워버리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일단은 0을 몇 자 써주시면 되겠어요? 4개. 0을 4개. 그러면 0은 0으로 표시할 거고 예, 유효한 숫자는 그대로 표시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0으로 채울 거예요. 자리를 맞춰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0을 4개.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0으로 다 채우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거 얘는 또 요것도 복사해 볼게요. 밑에 것도 이렇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소수점 자릿수가 다 틀려요. 소수 자릿수가 얘는 3개고요. 얘는 하나고 얘는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이 막 여기저기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여기 표시 형식 적용 얘처럼요. 소수점의 자리를 딱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소수점의 자리를 딱 맞춰서 표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블록을 잡고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아까 그 숫자 표시 형식 서식 기호에 보면 소수점의 자리를 맞추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서식 기호가? 아까 뭐였어요? 물음표였잖아요. 물음표. 그죠? 그러니까 G/ 표준은 지워버리고요. 자, 일단은 앞에 나오는 정수 부분은 뭐 물음표를 써도 되고 샵을 써도 되고 0을 써도 될 거예요. 그냥 우리 0을 한번 써볼까요? 0은 0으로 표시할 거고 어쨌든 예,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세 자리마다 구분 기호를 넣고 싶다. 그럼 0,
000 아니면 샵, 00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샵, 000으로 하죠. 샵, 000이 아니라 샵 0. 샵, 샵 0이라고 쓰고요. 점을 찍고, 이제 소수점 부분 표시할 거라서요. 점을 찍고, 나는 소수 세 자리로 맞춰주실 거야 라고 하면은 물음표를 3개. 나는 소수점을 2자리만 표시할 거야. 그러면 물음표 2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물음표 3개 해보겠습니다. 소수점 3자리로 맞추겠다. 이런 뜻이에요. 샵, 샵 0. 물음표 3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앞에 정수 부분 샵, 샵 0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3자리마다 구분기호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소수점의 자리가 딱 맞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자리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 물음표를 쓴다라는 의미죠. 되셨나요? 네.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가끔 쓸 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소수점 위치 맞춰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요걸 보시고 아, 물음표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엑셀 하는 동안에 서식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서식 기호를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거 보고 하시면 되니까 잘 접어서 빨갛게 표시하고 접어두시면 좋아요. 자, 얘는 또 뭐냐면 얘는 우리 어떻게 넣어보시냐면 100 넣어보고요. 50 넣어보고 마이너스 35 0 여기는 없음 이렇게 할게요. 없음 값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 여러분들 아까 교재 90쪽에 보면 서식기호 표 밑에 보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 그래서 맨 밑에 줄 거예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바가 있는 거 있죠. 양의 서식, 세미콜론, 음의 서식, 세미콜론, 영의 서식, 세미콜론, 문자 서식이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블록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G/ 표준은 지워버리고요. 형식에. 네. 자, 일단은요. 이걸 어떻게 주고, 이게 이제 이익을 나타낸 거예요. 이익. 2015년에는 이익이 100이 났고, 2017년에 마이너스가 났고, 2018년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고, 2019년 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많을 때, 어느 게 양수고, 어느 게 음수고, 어느 게 0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식을 주고 싶은 건데, 자, 일단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란색 글씨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삼각형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거를 표시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쓰셔야 되는 게 양의 서식이에요. 자, 양수일 때는 자, 일단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 기타 서식기호 표에서 보세요. 기타 서식기호에 보면 대괄호가 보면 조건이나 색상을 입력할 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대괄호를 열고 조건을 파랑색으로 쓸 거니까 파랑이라고 직접 색깔로 쓰시면 돼요. 파랑.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여기다가 쓰고 갈까요? 네. 자, 대괄호 쓰고 파랑. 그리고 이렇게 닫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는 특수 문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자, 한글의 자음이었어요. 미음 눌러주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네, 이렇게 떴죠. 여기서 삼각형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를 붙이면서 넣을 거예요. 샵, 샵 0. 이 뒤에 0이라는 거는 만약에 0의 값이 들어오면 0으로 표시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양수일 때의 서식이에요.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하고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를 붙여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세미콜론. 아까 구분자가 세미콜론이라고 했잖아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음수일 때의 서식이래요. 그거 이렇게 아까 제가 읽었던 거 거기도 빨갛게 별표를 넣어놔 주세요.
그 다음에 수식이 이제 서식이 음수일 때 서식은 빨강으로 표시하면서 음수는 빨강으로 표시하면서 미음 눌러서 한자키 예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 표시해주고 그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었나요? 자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로 열고 샵 이상한가요? 이렇게 되면 예. 샵 컴마 예, 샵 0 음수일 때는 내려갔다는 삼각형 표시와 가로에다가 이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라 이런 뜻이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세미콜론 자 양수일 때 서식 음수일 때 서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래요? 0일 때의 서식이래요. 그죠? 0 예, 0일 때의 서식은 그냥 이거 하이폰 넣고 싶어요. 그냥 하이폰 이렇게 짝대기지 하이폰 0일 때 서식은 그냥 하이폰 넣어줘 이런 뜻이고요. 컴마가 세미콜론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문자일 때의 서식이에요. 입력값이 문자라면 뭐로 돼 있었죠? 없음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냥 이익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게 아까 우리 문자 표시하는 서식 기호가 뭐였냐면 골뱅이였어요. 골뱅이 그 표에 있었어요. 표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셀에 입력된 게 없음이라고 나오면 이익 없음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쵸? 예. 셀에 입력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미콜론이 구분 기호이고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는 양수일 때 서식, 음수일 때 서식, 얘는 0일 때 서식은 이렇게 표시해줘. 그 다음에 문자일 때 서식.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예. 이렇게 맞춰서 쓰시고 얘를 이제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들어가나요? 네,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 양수일 땐 파란색이고 음수일 때는 가로에다 하고 0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문자였을 때는 이렇게 됐어요. 자, 만약에 2016년도에도 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었어요. 15 해볼까요? 마이너스 15. 그리고 엔터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음수일 때 서식은 빨간색이 저렇게 나타내잖아요. 네, 알아서 변하는 거죠. 그 순서에 맞춰서 서식 기호를 넣어서 완성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저 이거 되게 신기했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와 이렇게 주면 편한 걸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색깔을 나타낼 땐 대가로로 써주고 네, 그 다음에 양수, 음수를 따로따로 주고 싶을 때는 그 규칙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날짜 넣어볼게요. 날짜 형식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날짜를 오늘 날짜 이거는 6월 10일이네. 오늘 날짜 넣어볼게요. 블럭을 이렇게 3개를 잡으시고 자 오늘 날짜를 빠르게 넣는 단축키가 뭐였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이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시스템에 있는 현재 날짜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 모두 채울 거니까 컨트롤 엔터 하시게 되면은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자 우리 연월일 날짜는 연월일은 슬래시나 하이폰으로 구분해서 입력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글로 연월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문자 같은데 어때요? 오른쪽 정렬을 하고 있어요. 날짜 형식으로 간주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표시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읽기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자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셀 포인터 두고 표시 형식 들어가서 셀 서식 들어가셔서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자 우리 날짜를 볼게요. 날짜를 보니까 요렇게 날짜 형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로 연월일이 들어간 형식은 얘네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6월 11일 여기 그대로 들어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짜 넣고 싶어서 2019년 19년 6월
11일 이렇게 직접 넣었다면 얘는 문자로 간주하죠.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전혀 날짜 연산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짜는 무조건 슬래시나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입력하고 표시 형식을 이렇게 바꿔줘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대로 표시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거는 보니까 연월일의 구분을 점으로 했네요. 점으로. 하이픈도 아니고. 자, 셀서식의 날짜 표시 형식의 날짜 형식으로 가서 여기를 아무리 눌러봐도 중간에 점이 있는 거는 없어요. 그죠? 점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놓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내 마음대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사용자 지정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형식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YYY-MM-DD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아까 Y가 뭐였냐면 연을 표시하는 거고 MM은 월을 표시하는 거고요. D는 일을 표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MM을 안 쓰고요. M을 썼다면 뭐겠어요? M-D 이렇게 되어 있다면 06월이 아니고요. 그냥 6 이렇게 되는 거죠. 1일이면 01일이 아니고 D를 하나만 쓰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우리 Y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이픈 대신에 하이픈 지우고 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mm.dd 이렇게 우리 1을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dd 점 찍나요? 2019.06.11점 찍나요? 우리 공문서상 찍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은 dd 점까지 찍어야겠네요. 예, 그리고 확인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실제로는 6월 11일이지만 이렇게 중간 구분자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사용자 지정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요거 우리 여기 6월 10일 찍을 때 여기도 점 찍고 가로 열고 월 해요. 우리 이럴 때는 점 안 찍어요? 아, 그렇구나. 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찍나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점 찍으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전 맨날 헷갈려요. 좀 찍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자, 셀서식의 표시 형식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표시하라는 형식이 없으니까 사용자 지정 기호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용자 지정을 눌렀어요. 자, 이번에는 YY 연도를 4개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19만 표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Y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이픈이 아니라 점을 찍어요. MM.DD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가로는 가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자, 요일을 나타낼 건데 요일을 한글로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한 글자로 표시하는 서식 기호는 아까 거기 날짜에서 뭐였어요? 요일을 한 글자로 표시하라는 거 A 3개 쓰래요. 그죠? 그러니까 A 3개를 쓰는 거죠. 이렇게. A를 3개.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여기 화라고 들어갔어요. 미리 보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A를 4개를 썼다면요. 화요일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서식 기호가 필요한 거죠. 그죠? A를 3개.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표시 형식 이해되셨죠? Y, M, D 그 다음에 AAA. 만약에 이거를 영문으로 표시하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아까 D 쓰는 거잖아요. D 3개, D 4개 이렇게 뭐 영문으로 표시할 일은 사실 없으니까 요거 A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또 요거 복사할게요. 이렇게 복사하고 요것만 복사할게요. 초과 시간을 했어요. 근데 뭐 10시간을 인정은 안 해주지만 아무튼 10시간 25분을 초과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날은 14시간 55분, 그 다음 날은 8시간을 초과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전부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럭을 잡았어요. 그래서 합계를 구해줘. 그리고 이제 합계를 눌렀더니 어머나 9시간 20분밖에 안 돼요. 이거 전부 더했는데. 그쵸?
네,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블록을 잡고 요거 3개만 블록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합계가 몇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상황선 보세요. 33시간 20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표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자, 셀 포인터를 두고 여기 9시간 20분 나온 거에 셀 포인터를 두고 네,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HC MM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C로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0부터 24C까지를 표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몇 시간? 33시간이잖아요. 누적된 합계된 시간으로 표시해야 되죠. 아까 거기 보세요. 날짜, 시간 표시 기호 중에서요. 누적 시간으로 표시하라는 건 뭐예요? 누적 시간으로 표시해라. 아까 그 표에서 보면 대괄호하고 H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H로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누적 시간으로 표시해줘. 양쪽에 대괄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양쪽에 대괄호 놓고 H 콜론 MM분. H 시간 이렇게까지 하려면 이렇게 그 콜론 없애고 시간 한 칸 띄고 MM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그냥 한글은 한글대로 인식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적 시간, H 시간 한 칸 띄고 MM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 눌러보시면 33시간 20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초과 이렇게 했을 때요. 어머 도와라 했는데 막 이상한 거 나오는 거예요. 어머 왜 이러지? 그리고 표시 형식만 하나 고쳐주면 끝나는 거를 일일이 계산했잖아요. 표시 형식 엄청 중요하죠. 값이 달라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여기, 이거는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 옆에다가 복사. 역삼, 압구정, 도곡 이렇게 들어있는데, 전부 다 그 강남구잖아요. 강남구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강남구, 역삼, 또 더블 클릭해서 강남구, 압구정 막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죠? 그럴 때 블럭을 잡아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 가서 뭐 강남구를 붙여라라는 서식은 없으니까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야겠죠. 사용자 지정으로 가고요. 자,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자, 일단은 강남구를 앞에다 붙이고요. 강남구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셀에 들어있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할 거니까 문자를 대신하는 서식 기호가 뭐라고요? 골뱅이잖아요. 골뱅이 넣어주시면 강남구 역삼으로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강남구 역삼, 강남구 압구정 셀에 들어있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요번에는 이름이 쫙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이렇게 기하라는 걸 붙이고 싶은 거예요. 기하. 그럼 홍길동 기하, 뭐 최고야 기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런데 자, 블록 잡아서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G/표준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셀에 들어있는 문자를 대신하는 서식 기호 뭐다? 골뱅이. 그리고 한 칸 띄고 뒤에 뭘 붙여요? 기하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기하가 다 들어가지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이메일 주소 같아요. 이메일 주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디만 쭉 있다. 근데 다 네이버였다. 그러면은 골뱅이 네이버.com, 골뱅이 네이버.com을 다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도 마찬가지요. 예. 블록을 잡고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셀에 들어있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인 골뱅이 naver.com을 넣어주시면, 예. 자,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요. 다운표입니다, 이거. 예. 셀에 들어있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자, 얘는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잘못하면은 얘가 그냥 이 다운표로 묶어주지 않으면 이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서식기호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문, 이걸 뭐라 그러지? 영문 어구는 이렇게 이거 그대로 표시할 거면 이렇게 다운표 속에 텍스트 속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골뱅이와 여기 있는 골뱅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문자를 대신하는 서식기호고 얘는 이메일 주소에 붙는 골뱅이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넣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예, 붙여넣기 일일이 안 해도 이렇게 전부 골뱅이 네이버.com이 다 붙는 거죠. 엄청 편하겠죠? 서식기호만 잘 알아도. 예. 여러분들 그 뭐지? 010 전화번호요. 핸드폰 번호.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010-1234-5678 이게 전화번호예요. 010 뭐 9999-8888 010 7777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전화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구분자 010 하이폰 1234 하이폰 5678 하이폰 너무 불편하잖아요. 입력하기가.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숫자만 입력하고 얘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곳에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전화번호 국번 4자리, 전화번호 국번 3자리가 있어요. 우리 010-010은 다 앞에 이거 국. 그죠? 국이 전부 4개잖아요. 4개. 그죠? 우리 011은 국이 3개였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국번 4자리를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미리 보기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가로 010 이게 이제 옛날 그냥 일반 전화번호처럼 봐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넣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요거를 선택해 놓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죠. 사용자 지정 가가지고 요거 여기 0샵샵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예, 가로는 없애버리고 010 예, 가로 없애버리고 대신에 하이폰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이폰 0샵샵 하이폰 샵샵샵샵 하이폰 샵샵 이거 숫자 4개의 자리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일일이 이거 앞에 있는 가로도 있네. 제가 앞에 있는 가로 안 지웠나요? 예, 0 앞에 있는 가로도 지워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일일이 넣지 않아도요. 다 하이폰이 들어가서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 계좌번호 같은 거 넣을 때도 있죠. 계좌번호도 앞에 있는 0 막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식기호에 대한 거 어떻게 쓴다라는 거 쭉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여기 와볼게요. 여기 숫자 텍스트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요. 숫자 텍스트 서식. 페이지 9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거 증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증감은 는 올해 예산 B 올해 예산 마이너스 전년도 예산으로 구하래요. 엔터 했습니다. 채우기 핸들 만들어서 드래그해서 수식 채워주시고요. 서식까지도 채워졌네요. 그러니까 바로 옵션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면 일단 테두리는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가 한눈에 안 들어오죠. 어디가 그 더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지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럭을 잡고 여기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잡지 않아도 되고요. 합계는 여기 블럭을 잡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깎인 예산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예산은 그냥 여기 그 양수일 때는 그대로 두고요. 예, 마이너스 예산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을 넣고 싶어요. 빨간색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정 누르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서식 기호가 있어요. 있죠? 여기 보니까 이거 샵, 컴마, 샵 0, 세미콜론, 빨강에 마이너스, 샵, 컴마, 샵 0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이제, 이거 아까 우리 봤잖아요. 맨 앞에 게 양수일 때의 서식, 그 다음에 음수일 때의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0일 때의 서식과 문자일 때의 서식은 생략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해놓고요. 내가 수정하면 되죠. 마이너스 기호는 없애버리고, 거기에 뭐 넣겠다 했어요? 미음 눌러서, 한자키 삼각형 내려가는 거 눌러주시고 음수는 빨강색에 이렇게 앞 내려가는 거 눌러주고 자 지금 0도 있어요. 0일 때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이폰 눌러주시고 야 뭐지 문자는 없으니까 문자의 서식은 안 줘도 되고요. 양수일 때 서식 세미콜론 음수일 때 서식 세미콜론 0일 때 서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록을 보고 가장 근사치인 걸 골라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양수, 음수, 0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어때요? 얘는 이만큼 내려갔다라고 빨갛게 표시를 하고 있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주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거는 여기 오른쪽 선에 조금 띄어져 있는 느낌인데요. 지금은 어때요? 오른쪽 선에 딱 달라붙어 버렸죠. 그것도 조금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잡고요. 다시 한번 표시 형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준 서식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교재 거기 기타에서 보시면 아까 서식 기호 기타에서 보면 언더바가 있어요. 언더바. 언더바는 원하는 위치에 간격을 줄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보시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서식은 잘 들어갔는데 선의 테두리에 너무 가깝더라. 그러니까 테두리에서 조금 떨어지게 서식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언더바 찍고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한 칸에 공백을 띄워달라는 얘기예요. 언더바가 아까 여기 빈칸을 줄 때 사용한다 이랬잖아요.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여기 음수일 때도 언더바 찍고 이렇게 한 칸에 공백 띄워줘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언더바 찍고 하이폰 이렇게 넣으면 한 칸에 공백 띄워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한 칸에 공백 넣어달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보시면 뭐야 이거 저 왜 안 들어갔어요? 목소리 안 했나 보네. 거기만 넣어놓고 어때요? 한 칸의 공백이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뭐야 보육시설 지원 여기 해볼까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50만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1500000 네, 150만 원으로 수정하면 150만 원으로 수정이 됐어. 올해 예산을요. 그러니까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의 서식 기호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네요. 우리 그 날짜 시간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날짜 시간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찍혔는데 근무 시간이 나왔어요. 네, 사람별로 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날짜별로 쭉 해서 넣어놨네요. 자, 그러면 시간 합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근무 시간을 전부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합계 단추를 눌러서 근무 시간 전부 더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D7에서 I7까지를 더해라. 이렇게 전부 수식 복사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고 이거 더하라고 하면 돼요. 썸 눌러서. 그런데 누적 시간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까처럼 서식을 주셔야 되는 거죠. 더하라고 하고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가서 누적 시간을 표시하는 게 대괄호하고 H였어요. H 시간 mm분 이것도 똑같이 하죠. 뭐 H 시간 mm분 하시게 되면은 33시간 30분 18시간 00분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으로 갈게요.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하셔서 되게 좋아요.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근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 엑셀이라는 건 그냥 재미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업무와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면은 그만큼 나의 역량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해주셔서. 자, 조건부 서식인데 얘도 또 처음에 이 조건부 서식이 2007이죠. 2007부터 이런 서식이 막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일단 블럭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시해라 저렇게 표시해라 하고 서식을 뭐 색칠을 하고 빨간색으로 넣고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서식을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주고 조건이 만족되면 서식을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인데요. 여기 블럭을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 서식에 보니까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은 색조 볼게요. 색조. 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요거 첫 번째 거 보면요. 뭐 같아요? 정신없어. 정신없는데 다 뜻이 있는 거야. 뜻이 있는 거. 자, 이게 뭐냐면 그렇죠. 초록색이 진해질수록 실적이 많은 거고요.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실적이 약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포에 맞춰서. 자, 이거 동일 계통으로 할 수도 있어요. 녹색하고 흰색. 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떤 식으로 네가 표시할래 이런 뜻이에요. 알아서 자기가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알아서 이렇게 분포를 보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누르지는 마세요. 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위 하위 규칙 볼까요? 상위 하위 규칙. 자 상위 내가 지금 블록 잡은 거 안에서 상위 10개 항목만 표시해줘 이런 뜻이에요. 상위 10개 항목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상위 10개 항목은 이렇게 서식을 줬어요. 자동으로. 네. 만약에 10개가 아니라 난 5개만 표시할 거야. 그럼 여기다 5개 하시면 돼요. 5개. 5라고 주시고 그럼 5만 상위 5개 항목만 알아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서식 주는 거예요. 서식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여기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뭐 얼마든지. 이렇게 진한 노랑 뭐 이러면 노랑으로 바꾼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네, 이것도 취소 누를게요. 누르지 말고 자 다시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 강조 규칙 볼게요. 이번엔 셀 강조 규칙.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셀을 강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다 큼 들어가서요. 보다 큼. 자 지금은 2400 뭐 얼마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0보다 큰 것만 표시해줘. 그러면 3000이라고 조건을 주면 3000보다 큰 것만 알아서 자기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서식을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는 요렇게 놓을까요? 그러면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자, 그 다음에 합계만 요렇게 블록을 잡아보겠습니다. 합계. 블록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요. 데이터 막대. 자, 이거. 어떤 색으로 칠할래 이 뜻이에요.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 줄래 단색으로 칠할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로만 눈에 비교하려면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 좀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대 그래프로 넣어놨기 때문에 얘가 제가 가장 많고 얘가 가장 적구나 한눈에 서식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축산물 되어 있는 거. 얘를 전부 블럭 잡아서 축산물에 전부 잡아서 1000이라고 넣고요. 컨트롤 엔터해서 전부 다 1000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이제 가장 약해진 거죠. 알아서 데이터 막대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 우와 안 해요? 저는 우와 이랬는데 어머 이런 것도 자동으로 해주네 막 이러면서 진짜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그냥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클릭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잡으셔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이콘 집합도 있어요. 아이콘 집합. 상중하로 분류할래 뭐 가장 많은 뭐 많은 보통 뭐 이런 걸 5개로 분류할래 뭐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막 이렇게 그러면은 분류 이렇게 알아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별 누르면 가장 별 꽉 찬 거는 상해에 속할 거고 그죠? 누르면 돼요. 그냥 내가 만약에 3월달 것까지만 가지고 할 거야. 3월달 것만 할 거야. 그럼 3월달 것만 블록 잡으면 되겠죠. 3월달 것 중에서 상중하로 표시할 거야. 이렇게 잡으면 이제 3월달 것 중에서 상은 어디고 중은 어디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뭐. 자, 조건부 서식을 줬다가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럭 잡아볼게요. 전체 다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갔다가 내가 조건부 서식 좋은 거를 다 해제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규칙 지우기가 있어요.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를 눌러보시면 조건부 서식 준 거 다 해제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 줘서 보고 아니면 해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적어도 여기 데이터 막대는 하나 해놓을까요? 데이터 막대 해놓고 예 이렇게 전체 중에서 상위 3개 항목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전체 중에서 상위 3개 항목 상위 3개 항목은 이렇게 3개 하고요. 3개 항목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클릭하니까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하라는 건 없으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3개 항목을 사용자 지정 서식을 눌러서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 탭을 눌러서 파란색을 주고 글꼴 색깔, 글꼴 탭에 가서 굵게 표시하고 굵은 기울인, 굵게 할까요? 굵게만 하고 확인 눌러보면 예, 이렇게 파란색에 굵게 표시되죠. 확인 누르고 나오면 되고요. 블록 잡힌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다시 들어가서 상위 하위 규칙 하위 3개 항목 하위 3개 항목은 그냥 3개, 하위 3개. 네. 항목은 그냥 빨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1000은 다 똑같으니까 아마 이제 같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된 거예요. 그죠? 하위 3개 항목은 이거구나. 그리고 한눈에. 상위 3개 항목은 이거구나.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지는 거죠. 여기 조건부 서식에 뭐뭐 있는지 보고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예.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네.
조건부 서식 2라고 되어 있는 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걸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 승진 시험 결과. 데이터가 안 그래도 예민한 승진을 가지고 맨날 승진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런 것만 나오네. 그죠? 자, 승진 시험 결과예요. 이건 뭐 하고 싶으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블록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셀 강조 규칙 가가지고 같음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합격과 같으면 이렇게 합격이라고 넣으면 합격이라는 것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합격.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블록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우리 취소 누를게요. 이거는 아까 이제 앞에서 한 거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평가가 합격인 행 전체라는 거는 요 전체, 얘 합격, 이거 전체, 또 얘도 합격이죠. 이거 전체. 이렇게 뭔가 색깔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자, 그럴 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이렇게 블록을 잡은 이유는 전부 색칠을 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잡고, 제목은 잡으시면 안 돼요. 제목에다가 서식을 줄 건 아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부 서식을 줄 때 제목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잡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행 전체에 어떻게 해라라는 건 없어요.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 셀 강조 규칙에 뭐 같음 했는데 합격과 같은 거 이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새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을 직접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 자, 수식 입력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요. 자, 다음 수식이 참인 경우 서식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지금? 제가 뭘 갖고 주겠다고 했냐면 평가가 여기 합격이면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셀을 찍어요. 이렇게 H5셀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는 $H$5라고 들어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 하나만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을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H5, H6, H7, H8 이걸 다 비교할 거죠. 자, 근데 5행을 절대를 해놓으면 변하지 말아라고 고정해 놓으면 이 하나만 갖고 계속 비교할 거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F4키를 눌러서 어디 앞에만? H 앞에만. 그쵸? 행 앞에는 붙으면 안 되겠죠. 요 값이 자, 같으냐 뭐와? 합격과 이렇게. 자, 같으냐는 등호예요. 연산자. 같으냐? 따옴표 속의 합격입니다. 합격이라는 텍스트와 같으냐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자, 이거 크게 해드릴게요. 네.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수를 안 배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일단 요거 이거 앞에 있는 는은 수식이다라는 는이에요. 요 주소에 있는 내용이 합격과 같으냐라고 비교를 한 거죠. 이것이 참이면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이것이 참이면, 자, 서식을 줄 거예요. 서식. 자,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으로 채울 거고요. 채우기 탭에 가서 배경은 노란색으로 줄 거고, 글꼴 탭에 가서 글꼴은 굵게 할게요. 굵게. 색깔은 그냥 자동이니까 검정색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이렇게 서식이 들어갈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합격인 것만 전부 이렇게 색깔을 칠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박찬훈이가 이렇게 돼서 합격인데 영어 점수, 전산 점수를 전부 다 30점만 줘볼게요. 30점. 예, 박찬훈을 두 개 다 30점을 줬어요. 예, 그랬더니 얘는 불합격이 떨어졌죠. 아까는 노랗게 칠해져 있었지만 조건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없어졌죠. 조건에 만족하는 대로 서식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어요? 네. 불쌍하니까 다시 100점으로 주자. 100점.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합격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예,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갈게요. 자, 이거. 옆에 엑셀 1차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저기 명단이에요. 이렇게 교육 참석하겠다는 명단. 예, 이게 이제 1차 월화수 명단이고요. 뒤에 엑셀 2라고 되어 있는 시트 볼게요. 이게 이제 함수, 목요일, 금요일 날 할 함수 명단이에요. 이렇게 시트가 2개가 이제 이렇게 명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궁금해요. 여기서 어느 분이 함수까지 가고 어느 분이 얼마만큼 함수까지 배울 거고 얼마만큼 함수를 안 배울 건지를 궁금해서 임병관님이 뒤에 함수를 배우나?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임병관님은 없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신은경님은 배우나? 그리고 뒤에 가서 보니까 신은경님을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이 프로테이지를 보고 내가 수식은 얼마만큼 설명을 해줘야지 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이제 머리에 서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언제 비교하겠어요. 이렇게 여기 있나 저기 있나를 갖추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줄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서 어쨌든 저 엑셀 2차에도 있으면 여기 성명을 하든지 뭐 전부 진하게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조건부 서식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count if라는 함수 아시나요? count if가 무슨 뜻이에요? 함수 형식이 이렇게 돼요. 인수가 찾을 범위, 컴마, 조건, 뭐 찾을 값 또는 조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하나를 좀 예를 들어 볼까요? 1 쓰시고요. 그 밑에는 한 15 쓰고 그 밑에는 50 쓸 거고요. 50. 17 쓰고요. 뭐 3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범위 중에서요. 조건이 10이 넘는 게 몇 개인지를 세고 싶어요. 10이 넘는 숫자가 몇 개, 카운트, 센다는 얘기거든요. 몇 개인지 세고 싶어요. 조건이 있어. 무조건 세라 그러면은 카운트로 세면 될 건데 조건이 있어. 10이 넘는 수를 세겠다는 거. 자, 여기 셀 포인터 두고 조건에 만족하는 거를 세는 함수가 뭐냐면 count if예요. 그래서 COU까지 쓰시면 뭐 C만 쓰셔서 쭉 내리셔도 되는데 COU까지 쓰시면 COU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보이고 count if 함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하게 되면 range, criteria예요. range라는 얘기는 범위라는 뜻이에요. 찾을 범위. 여기 보시면 찾을 범위. criteria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찾을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찾을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이 범위 안에서 컴마. 자, 조건은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고 했어요. 여기 찾을 값 조건이잖아요. 자, 찾을 값은 뭐냐면 제가 10보다 큰 수를 찾겠다 했어요. 그죠? 크거나 같으냐 10보다. 자, 따옴표 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상수의 조건을 줄 때에는 따옴표 속에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으냐 10보다 따옴표 닫고 인수 다 넣었으니까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10보다 큰 거를 카운트 세어라 이런 얘기예요. 몇 개가 있는지. 자, 그리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50이 7이었어요. 7.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10보다 큰 거는 2가 나오죠. 네, count if가 이제 요럴 때 쓰는 함수가 count if인데요. 갑자기 왜 count if 함수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제가 이제 그 엑셀 1차 조건부 서식이라는 시트에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임병관님이 이 찾을 범위 엑셀 2의 이 성명의 범위 안에 있느냐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count if 함수를 쓰면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그죠? 찾았다 그러면 1이 나오겠죠. 만약에 찾지 못했다 그러면요. 임병관님이 여기 없다. 그럼 카운트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잖아요. 0.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야. 시트보다 여기에 있는 게 여기도 있는지 찾아야 되는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 눈알 빠지라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거 쓰면 되게 편리하다라는 걸 하려고 일부러 질문도 되게 많이 와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지 중복돼 있는지 찾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럴 때 활용하면 좋겠어서 넣어 놓은 거니까. 자, 일단 엑셀 2라고 되어 있는 시트로 가볼게요. 그리고 성명도 매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절대하기 좀 그래서, 예, 이럴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 절대 범위를 이름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김병기님에다가 엑셀 2차 시트예요. 2차 시트에 있는 성명에다가 이게 찾을 범위가 될 테니까요. 김병기님부터 끝까지.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눌러서 방향키 아래 거.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한꺼번에 잡히겠죠. 자, 요거를, 제가 벌써 줬네요. 이름 정의를. 성명 2차라고 이름 정의 해놨어요. 네, 제가 성명 2차라고 이름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름 정의 하시면 돼요. 딱 나타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와가지고요. 자, 여기 이렇게 블록 다 잡을까요? 여기만 잡아볼까? 여기만 이렇게 잡죠. 뭐 이렇게까지 잡을게요. 여기만 서식을 줄 거예요. 이렇게. 뭐 날짜 사인하는 곳엔 서식을 줄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블럭을 제목은 잡으시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주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새 규칙.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커서 클릭해 놓고 수식 입력 창에다가, 자, 는 count if 뭐죠? count i가 아니고요. count-if 가로 열었어요. count if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찾을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성명 2차 되겠죠. 성명 2차. 이름 정의를 제가 성명 2차로 해놨던 것 같아요. 찾을 범위는 성명 2차.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성명 2차 범위에서 컴마. 그 다음에 찾을 값이잖아요. 찾을 값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임병관님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되겠죠. 요게. 자, 그랬더니 저는 D8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8행에도 달라기호가 붙었네요. 자, 이 범위에서 그 다음 사람 요거 찾을 거, 그 다음 사람 요거 찾아야 되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8행은 고정하지 말고 뭐만? D10만 고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기호 D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명 2차 범위에서 D8을 찾아서, 자, 카운트를 했겠죠. 만약에 이것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있다라는 거는 있으면 뭐가 표시되겠어요? 저렇게 카운트하면 1이 표시될 거잖아요. 그죠? 자, 크거나 물론 같으냐 뭐 2번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2번 있을 수도 뭐 데이터에 따라서 2번 있을 수도 있죠. 자, 일단은 같으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같으냐 뭐와 1과 같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1과 같다는 얘기는 거기 범위에서 하나를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같으냐 1과 그렇다면 서식을 줘. 자,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으로, 네, 글꼴은 진하게 해볼까요? 글꼴 진하게. 확인. 이 서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명 2차 범위에서 이거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을 찾은 값이 1과 같다는 얘기는 한 번 있다는 얘기예요. 네, 중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있다는 얘기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분들은 2차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아준 거죠. 이렇게. 자, 김서현님 볼까요? 성명 2차 명단에 김서현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좀 크게 확대를, 수식 준 거, 서식 준 거 다시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내가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시 그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규칙 관리.
그래서 이 count if라는 함수를 한 번만 자,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 눌러주시면, 네, 봅니다. 제가 확대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일은 이제 인쇄하고 데이터베이스, 정렬, 필터, 부분화, 피벗 테이블, 집계내는 여기에 대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다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굉장히 이렇게 하지만 좀 중요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거기에 그 오늘 수업한 동영상 2개로 나눠져서 올라갈 테니까요. 부족한 부분들 조금 보시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